안녕하세요. 원데이 주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테크 뉴스를 보면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로봇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고 로봇 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뉴스가 뜻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제 로봇 산업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물리적 몸체에 똑똑한 두뇌를 심어주는 피지컬 AI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가를 놓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먼저 네이버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페이 같은 기존 본업에서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오르내리는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고도화하고 곧 정식 출시할 AI 검색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먼저 투자하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률이 깎일까봐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지상파 방송 3사와의 뉴스 저작권 소송 이슈도 불거졌죠. 이 역시 AI의 밥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기적인 숫자만 보는 투자자들은 네이버가 구글이나 챗GPT 같은 거대 공룡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시선은 단순히 모니터 화면 속 검색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실 세계의 로봇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네이버의 제2사옥인 1784 빌딩은 기술을 검증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 시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100대가 넘는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이버는 로봇의 무거운 두뇌를 로봇 몸체에 직접 넣지 않고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두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아크, AI 로버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로봇 몸체는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고 똑똑한 두뇌는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죠. 현대차와 구글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이제 막 로봇의 두뇌 개발에 조단위 투자를 시작한 지금 네이버는 이미 사옥에서 검증을 끝낸 로봇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등 해외 스마트 시티에 수출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로봇의 지능에 열광하기 시작한 지금의 트렌드는 네이버에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요?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는 재평가의 순간은 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네이버 로봇 AI 사업의 진짜 가능성과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네이버와 함께 발맞추고 있는 핵심 협력 기업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원데이 주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구글 딥마인드가 로봇의 지능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건 앞으로 로봇 시장의 진짜 특이점은 겉껍데기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두뇌, 소프트웨어에서 터진다는 뜻입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을 떠올려 볼까요? 껍데기는 여러 회사가 만들었지만 결국 그 안의 생태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장악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네이버가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로봇 전용 운영체제인 아크마인드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로봇계의 안드로이드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현대차와 구글 연합이 로봇 지능 시장을 독점하려 든다면 다른 수많은 로봇 제조사들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네이버의 클라우드와 로봇 OS가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를 그저 돈 많이 드는 AI 하느라 이익률 깎아먹는 회사로만 보던 주식시장의 시선이 대한민국 유일의 로봇 두뇌 완성형 기업으로 바뀌는 순간 네이버의 주가는 완전히 새로운 평가, 즉 리레이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네이버의 로봇 생태계가 커질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이버와 직접적으로 엮여 있거나 이 판이 커질수록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핵심 기업 3곳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클로봇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을 잘하도록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의 투자 자회사가 아주 초기부터 이 회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사우디나 일본의 스마트 시티를 수출할 때 수십 수백 대의 로봇을 통제해야 하겠죠. 네이버의 클라우드 지향점과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완벽한 찰떡궁합을 이루기 때문에 네이버 로봇 사업 확장의 가장 직접적인 파트너로 꼽힙니다.
두 번째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네이버가 똑똑한 두뇌를 만들더라도 결국 밖에서 택배를 나르고 비바람을 맞으며 움직일 실물 로봇이 필요합니다.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룽고라는 실외 배달 로봇 서비스를 도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렇게 네이버가 앞장서서 실외 로봇 배달의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깔아주면 실외 배달 로봇을 직접 만들고 또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다이나믹셀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로보티즈 같은 하드웨어 기업은 엄청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SPG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마음 편한 투자는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부품을 파는 곳을 사는 겁니다. 이른바 곡괭이 주식이죠. 로봇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바로 정밀 감속기인데 SPG는 이 감속기를 국산화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이버가 자체 로봇인 루키를 대량 생산하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든 아니면 현대차가 로봇 공장을 돌리든 무조건 이 감속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커질 때 가장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종목 설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히든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을 테니 힌트를 듣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현대차의 로봇 투자였고 끝이 네이버의 로봇 인프라였죠. 이 히든 종목은 놀랍게도 이 두 거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교집합 기업입니다. 힌트 나갑니다. 이 기업은 이번에 로봇 훈련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현대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기업이 네이버의 로봇 친화 빌딩인 1784에 전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해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즉 현대그룹의 탄탄한 자본과 인프라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 동시에 네이버 사옥이라는 가장 성공적인 로봇 인프라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딩이 지어질 때 건물 안에서 로봇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깔아야 한다면 이 기업이 독점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정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종목 소개만 받고 막상 마음에 드는 기업이 나타나도 언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좋은 주식도 타이밍을 모르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히든 종목을 포함해서 각 종목의 구체적인 분석과 수급 데이터, 적정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실시간 이슈 브리핑까지 모두 담긴 네이버 AI 로봇 수혜주 리포트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내드리는 퀴즈의 정답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로봇을 원격으로 똑똑하게 통합 제어하는 클라우드 기반 로봇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챗 GPT, 2번 아크 시스템, 3번 메타버스. 정답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 제가 말씀드린 상세 리포트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참여하셔도 상관없고요.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답글로도 안내해드릴 테니 방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로봇과 AI의 시대, 원데이 주식과 함께 확실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솔직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워런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뉴스가 연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고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에서 2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공포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 기업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포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뉴스는 대부분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기 소식은 크게 다루고 회복의 신호는 작게 다룹니다.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황을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다시 꺼내보십시오. 처음 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망가졌습니까?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전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전부 현금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가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다릅니다. 내가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본업에 쏟으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42km를 뛰는 동안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완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은 단순히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읽고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원데이 주식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데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